DR 맥콜리가 말했습니다. 책이 없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가 되는 것이 낫다. 모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 습관은 닥쳐올 여러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G 바슐라르는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 라고 말했고요. 에렌부르그는 독서는 하나의 창조 과정이다 라고 말했네요. 마지막으로 리처드 베리는 신이 인간에게 책이라는 구원의 손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상의 모든 영광은 망각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 관한 명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나 봅니다. 책에 관한 명언으로 시작해보는 오늘의 튜닝업, 바로 동아리 스페셜 북덕방 편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격리가 해제되어서 드디어 정식 데뷔를 하시는 준디 이승준 형제님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없는 대신에 1회 동안 진행을 해주신 우리 김다미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인자한 미소로 웃어주시고 계시네요. 저희 순장님 미소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격리하는 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격리하는 동안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진짜 하늘만 보면서 지내는 게 어디 감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동안은 뭐 어떤 거 하면서 지내신 거예요? 집에서는 이제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됐던 관계로 게임을 많이 했고요. 중간에 월요일에 튜닝업이 1회가 나오면서 그 시간 동안은 많이 행복했던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많이 연습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나무젓가락을 물고 연습하신 건지. 저는 쇠젓가락 물고 했는데요. 쇠는 좀 아프더라고요, 양 입 끝이. 그래서 침을 좀 많이 흘렸어요. 타익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어떡해요? 마스크 안에 흘려서 괜찮습니다. 그냥 마스크 갈아 끼고 그렇게 연습 많이 했어요. 다행입니다. 청년들한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한번 일깨워 주세요.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질환이더라고요. 왜냐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확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에는 걸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요즘에 델타 변이로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저희 모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행사 치르셨잖아요. 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황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짓고 오늘의 튜닝업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1부에서는 강청 동아리 중에서도 마음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고 있는 동아리 북덕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디가 북덕방 동아리의 동아리장인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북덕방 동아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또 북덕방 이름의 뜻의 유래는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유래까지요? 네. 저희 시작은 청년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알아가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해 주셔서 그 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북덕방의 뜻은 책을 통해서 고든 길을 발견하는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옳은 삶의 길인지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북덕방 하니까 영화에서 보면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끼리 복덕방에서 고스톱 치고 막 그런 장면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느낌에서 착안을 하셔서 승희 누나께서 제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의미를 완성해 주셔가지고 북덕방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공모하는 일이 많았는데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혹시 영디께서 동아리 장을 맡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이게 뒷얘기가 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내정하셨다는 얘기를 살짝 듣긴 했었어요. 내정자 낙하산이셨네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 안에 순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동아리장까지 함께 겸임하시긴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 동아리 장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어디에 장을 맡는다는 게. 그래서 보통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으세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모임을 합니다.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읽는 분량은 북덕방 회원들과 함께 정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하려던 건 한 달에 한 책씩 바꿔가면서 읽자고 했는데 이번 두 번째 때 읽는 책이 좀 길어서 한 8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북덕방이 처음에 나눴던 스크류테이프 같은 책은 좀 한 챕터의 양이 많지 않아서 한 주에 5개에서 6개의 챕터 정도 나눴어요. 근데 그 책을 일주일마다 그렇게 챕터씩 읽으면 다음 주 되면 내용이 까먹어서 막 이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근데 그 내용 같은 것보다는 교훈이나 이런 게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다음 주 내용 나눌 때에도 그 전주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이라면 왜냐면 청년들하고 거리가 꽤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좋은 취지의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 번 더 그래요? 생각해보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얘기해볼까요? 오케이. 본인만 그런 거 나만 아닌가요? 있나? 저희 북덕방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취지의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에 관련돼서 어떤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인의 월 평균 독서량이 0.8권이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많이 낮췄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되게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안 읽는 편은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좀 그쵸. 읽으셨군요. 막 초등학교 때는 권장 도서도 있고 뭐 이소무화나 뭐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 가지고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장 와닿았던 이소부화는 무엇이죠? 저는 양치기 소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거짓말을 좀 잘했어요. 어릴 때 학원 안 가고 애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런 적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벌써부터 그런 걸 깨닫다니. 철이 많이 들었죠. 어릴 때. 최준 같았는데 방금.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철이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보겠다 막 이런 목표가 있어서 엄청 많이 빌려서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저학년 때는 되게 꼼꼼하게 다 읽고 반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빌려서 내용만 놔두고 반납하는 그런 만화책 많이 읽으셨나요? 근데 만화책도 책으로 쳐주나요? 그쵸. 그럼 저는 월 평균 독서량이 한 10권 정도.
되는 편에 속하죠.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네, 저는 마법천자문, 그리스 로마 신화, 메이플 스토리 모든 만화책을 섭렵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만화책 매일 사달라고 찡찡댄다고. 나랑 같은 세대구나. 네, 그 글씨 있는 책이 있으면 베개에 침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잠 안 온다 그러면 어머니가 매일 책 주셨었거든요. 아, 보고 자라고. 도서관 가면 꼭 Y책이 늘 달아 있잖아요. 아, Y책 히트죠. 그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분야별로 막 지식백과 같이 돼 있는데 특히 성과 막 그런 성과 뭐였지? 성과 뭐 남성, 여성 이런 맞아요. 성과 관련된 책은 진짜 표지부터 한 장 한 장이 다 달아 있고 찢겨져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Y. 왜 할- 만화책이라고 교훈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만화책들이 슬램덩크도 그렇고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교훈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슬램덩크가. 네. 알바천국에서 성인 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독서량은 전공 서적이나 학업 교재를 제외하고 월 평균 한 권 읽는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46.5%, 2권 이상 4권 미만이 39.8%, 4권 이상 8권 미만이 11%, 월 10권 이상 읽는다는 석인이 2.7%라고 해요. 준디는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전공 서적도 포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성경 한 권 읽고요. 그리고 요즘엔 전공 서적보다는 그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종이로 많이 인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성경책 말고는 읽는 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북덕방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서, 광고가 아닙니다.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나 한 번씩 훑어보고 매일 추천해주는 책들이 있어서 앞에 10장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책 읽는 게 습관이 되면 혹시 전과 다른 좋은 점이 생겼다거나 그런 점이 있나요? 요새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사 같은 걸 읽어도 위에 3줄, 4줄만 읽고 요약된 거 막 댓글 찾아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끝까지 읽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게 좀 능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에서의 지혜까지 늘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뭐였는지 책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C.S. 루이스의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였습니다. C.S. 루이스, 저희가 판타지 소설 작가로 알고 있는 그분 맞나요? 준디 정말 알고 있었나요? 진짜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보고 내가 이걸 아는 척을 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반지의 제왕 작가로 유명한 톨킨과 함께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C.S. 루이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번 책에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은 1942년에 가디언지에 처음 게재되고 10년 후에 책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스크류테이프는 선배 악마로서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한 후배 악마에게 31통의 편지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딱 접했을 때는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다. 아무래도 작가가 판타지 소설 작가다 보니까 좀 기독교 서적인데도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42년에 나왔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정말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악마한테 인수인계라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청년들이 읽을 때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악마가 저희를 유혹하는 방법이 저희도 사실 알잖아요. 어떤 거에 유혹이 많이 당하는지. 그래서 많이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은데 영디는 책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뒤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악마의 입장에서 책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인간이 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번씩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 책이 많이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북덕방 회원의 한 명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잘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인상 깊은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어봐도 저는 되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은 드는데 이 라디오를 듣는 청년들도 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북덕방 내에서도 지금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지만 첫 번째 책인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고 유익하고 좋은 내용의 책을 계속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함께 독서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디의 깔끔한 책 소개와 동아리 소개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희는 2부에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통하여 북덕방에서 오고 갔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풍성한 나눔과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만나요. 1, 2, 3 퀴즈! 이번 시즌 내내 1부와 2부 사이에 만나보는 고정 코너 1, 2, 3 퀴즈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시는 사랑이 담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 대결 방식 설명 들어갑니다. 귀를 쫑긋 기울여주세요. 2명의 청년이 대결을 합니다. 총 3문제 중에 2문제를 먼저 맞힌 청년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도전을 멈추느냐, 도전을 계속 하느냐. 도전을 계속하는 청년은 다음 주 재도전 성공 시 더 큰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도전에 실패했을 시, 퀴즈 대결에 패배했을 시에는 가벼운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인데요. 1, 2, 3 퀴즈에 도전할 청년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도전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90동기 홍성민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지는 않게 할게요. 지지 않겠다는 각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96동기 김다영입니다. 아, 네. 저희 1, 2, 3 퀴즈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 회차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청 분야에 자신 있는 분야에 음악과 연애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음악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찬양이잖아요. 네. 네, 평소에 찬양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꼭 자신 있는 분야에서 문제가 나와서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 있는 분야에 음악, 찬양을 선택해 주셔서 첫 번째 문제로 음악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는 와중에도 답을 아실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는 분은 이름을 먼저 크게 외쳐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농민들이 하던 풍물놀이에서 꽹과리, 북, 장구, 징의 4가지 악기를 네, 말씀하세요. 사물놀이. 네, 정답입니다. 와, 왜요? 찬양 아니에요? 일단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장르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르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 있는 분야에 연예 빼고 다 선택을 해주셨는데 성경이요. 네, 성경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 담디께서 성경 문제. 자, 다음 문제 성경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인도자로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네, 다영? 모세.
정답입니다. 아, 간발의 차로 다영이 빨랐어요. 아쉽습니다. 이제 1대1인데요. 네. 이제 정답을 맞춘 다영 씨에게 분야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자, 음악과 연애 선택해 주셨는데 어느 걸로 내드릴까요? 연예예요. 네, 연애요. 연애 아니고 연예죠. 네, 연애 아니고 연예입니다. 본인 못하는 연애 아니고요. 네, 연애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SBS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첫 회에서는 9%의 시청률을 보이다가 마지막 회에서 28%의 시청률을 경신한 프로그램으로 회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시즌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영. 네, 다영. 펜트하우스. 정답입니다. 아, 정말 아쉽게 2대1로 홍성민 형제께서 패배를 하셨어요. 네. 아니요. 그래도 간발의 차로 그 김다영 씨가 먼저 정답을 외치긴 했는데 성민 오빠도 정답을 이렇게 외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아셨어요? 펜트하우스인 거? 예, 알고 있었어요. 너무 아쉽네요. 좋습니다. 아깝네요. 네, 그래도 소정의 상품이 저희가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승하신 김다영 씨, 네. 네,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으신데요. 네. 도전을 하시고 더 큰 상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도전을 멈추시고 오늘 준비된 상품만 받아가시겠어요? 네, 문화상품권 1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큰 거 도전하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우승하신 다영 씨는 다음 주에 다음 튜닝업 회차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김다영 청년과 홍성민 청년의 퀴즈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김다영 청년의 도전이 이어질 텐데 과연 어떤 청년과 대결을 하게 될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퀴즈를 마치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퀴즈! 당신의 삶을 튜닝업! 하나님께로 튜닝업. 월요일엔 강청 라디오 튜닝업! Your life to God. 튜닝업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톡방 동아리 장인 영디가 책 소개를 잘해주셔서 2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북덕방 동아리장으로 나와 있는지 DJ로 나와 있는지 좀 페르소나가 겹쳐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2부에서는 저희 북덕방 동아리원들의 나눔과 적용,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8동기 조소연 자매님의 나눔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덕방 동아리 1기로 활동 중인 98동기 조소연입니다. 동아리 덕분에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삶을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문제들이 장마다 짧게 적혀 있어서 여러 고민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법, 타인의 반응에 기대하지 않고 배려에만 집중하는 법 등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서 저의 생각의 범위를 조금이나마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지금 내 행동과 내 하루가 혹시 스크류 테이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경계하게 되었거든요. 책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으니까 다른 청년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캐릭터에 잘 몰두하신 채로 글을 쓰셔서 중간중간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답니다. 좋은 책 추천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함께 읽고 나눠준 우리 북덕방 동아리원들도 모두 감사해요. 북덕방 홍보하면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분들 우리 같이 북덕방 해요. 네, 저희 98동기 조소윤 자매님의 나눔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그때마다 나를 돌아볼 틈이 없기도 하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조수윤 자매님의 나눔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경계하는 시각, 그 감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흐름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크류테이프, 제일 끝판왕 빌런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스크류테이프는 이 악마 세계의 차관 같은 존재인데 이 세계관에서 스크류테이프는 워무드의 삼촌이고 또 스승이자 뭐 선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워무드의 행동을 편지로 받아보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 워무드가 학교에서 이제 배우다가 막 이제 활동을 시작한 신참이라서 많이 잔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스크류테이프가 워무드의 편지를 보고 답장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인간의 변신이 풀려버려가지고 지네로 변해서 비서가 대신 편지를 썼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이제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스크류테이프에 서명이 있는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굉장히 거칠게 쓰고 뭐 되게 단정하게 쓰고 이런 사소한 차이가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책이. 저희가 그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쾌락을 그냥 뭐 즐기는 것보다 게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책에서는 쾌락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즐기고 너무 그거에만 빠져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쾌락은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길래 이 부분이 좀 신선했고 또 하나님이 금지한 때에 뭐 하면 좀 더 중독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막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을 때 뭐 이럴 때 게임을 하게 되면 쉽게 중독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경계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스크류테이프가 저희 삶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디는 편지 중에서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막 선, 악 이렇게만 나눠서 보고 중간 지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되게 사람이 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온난화도 생기고 막 사람은 다 나쁜 존재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스크류테이프나 워무드가 조장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점도 있지 저런 점도 있어 이렇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좀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이 책에서 사람은 아무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나 내가 처한 위치에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바쁠 때 그냥 기도할 때 지나다니면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짧게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스크류테이프가 막 웃으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한 자세로 진짜 시간을 맞춰서 정해진 장소에서 되게 조용하게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고민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그 스크류테이프라는 책을 읽을 때 분위기가 혹시 어땠어요? 나눌 때? 제 생각에는 되게 약간 다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반성하는 느낌의 분위기가 강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오히려 되게 이 책이 어렵게 써 있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게 다 달랐어요. 한 문장에서도.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나눈 책이었고 또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나눔을 하면 월요일이나 막 일요일 날에 나 오늘도 너무 뼈 맞았어. 이번 나눔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올린다든지 되게 좀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되게 의외였네요. 의외네요. 그렇죠. 저는 한 일주일간 시무룩하고 살 줄 알았는데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준디가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북덕방 기대하지 마 회원입니다. 북덕방이 생긴 뒤 처음 하는 책인 만큼 제일 기억에 남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사실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을 까먹어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고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 쓰는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글이 진행되는 방식이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편지식으로 조언 및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환자라 칭하고 하나님을 원수라 칭하며 어떻게 하면 환자가 원수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 편에 설 수 있는지, 즉 악마 편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들 쪽으로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은 허구이고 진짜 가상의 방식이지만 이렇게 악마의 입장에서 우리를 환자 취급하면서 다루는 방식과 이야기가 정말 새롭고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게도 악마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에 양심이 많이 찔려가면서 책 나눔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겸손을 변질시켜서 그 겸손으로 인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나눌 때에는 나 자신에게 겸손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청이들은 한 번씩 읽었으면 하신 그 마음이 엄청 동감될 만큼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진짜 다른 강청이들도 읽었으면 좋겠네요. 혹여나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직접 배달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기대하지 마 회원님. 저희가 너무 놀린 것 같은데 모임하면서 뭘 기대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나셨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 기대하지 마라는 이름의 유래가 혹시 있나요? 이 회원님에 대해서? 아까 사연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기대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회원과 INFJ 회원이 둘이 이제 좀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았는데 이 기대하지 마 회원이 뭐라 얘기했을 때 INFJ 회원이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속상해하는 얼굴이 그대로 보여가지고 저희가 기대했어? 기대하면 안 되지. 기대하지 마. 이렇게 좀 놀렸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진짜 상처받은 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미안해. 여기서 겸손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책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따가 나올 유행어도 있지만 막 역시 나야. 내가 이 정도까지 겸손해 하는 말을 하면서 좀 많이 경계하도록 웃으면서 경계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책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 사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수라 칭하고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칭한다는 이 단어들이 그 단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책인 것 같아서 많은 쇼크를 먹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거 진짜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적나라해서 놀랐는데 뒤에 이제 에필로그까지 보면서 이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악마 쪽으로 꼬는 게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책이지만 또 그런 비화가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작가분께서도 기독교인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이 작가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무슨 막 기독교 변증론자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웠는데 나니아 연대기도 보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되게 소설로서 기독교를 알리려는 작가의 마음이 많이 알려져 있는 공감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스크루테이프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담은 얘기였다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라 칭하고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오히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교수님 얘기 들을 때 되게 옳은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막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좀 더 뜨끔한 것처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막 실수했을 때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더 오히려 식은땀 나고 자기 자신이 더 반성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기대하지 마. 이거 약간 유행어 느낌 나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연을 통해서 유행어의 유래가 한 2번쯤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유행어는 책 속에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마음을 쓸 때 이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 만들어진 것처럼 기대하지 말자 장민성 오늘도 화이팅! 10년 거론 괜찮나요? 여기 나왔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장민성 화이팅! 장민성 화이팅! 저도 다른 사람한테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제가 마음을 쓴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남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할 때 나중에 이만큼 해주겠지 이렇게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이 얘기를 하면 좀 자신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책 속의 내용 때문에 또 나온 건데 겸손하고 난 후에 이제 겸손한 자신을 뿌듯해하는 아까 그 내용처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나누다가 북덕방 회원들끼리 역시 나야 이런 것도 겸손해 하다니 역시 조소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자신의 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끼리 재미있게 유행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동아리 모임이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줌에서 오디오가 겹치니까 사람들 말을 막 맘대로 못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순모임처럼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7명 정도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얘기할 때 되게 조용히 듣고 있게 되더라고요. 역시 순모임 함께하는 순장님도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좀 말을 다 마치고 나면 되게 어색한 정적이 흘러서 누구 한 명이 정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장민성 형제께서 다 말을 마치고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게 소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웃겨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말을 다 마치고 나서는 그냥 그렇다고요 이러면서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놀리면 민성 오빠는 줌 화면을 끄고 이름을 바꿔서 됐어요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형이 기대해서 그래요.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저희 북며 드셨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번에 한번 광고 때였나 설교 때였나 한번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북덕방 유행어를 발사하신 거였네요. 진짜 즐거운 동아리라는 게 느껴지고 혹시 북덕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아서 많은 청년부 공동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북덕방 늘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홍보하고 있네요. 북덕방에서 지금 읽고 있는 책도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지금은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인문학 책을 읽어보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계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이게 베스트셀러에도 한번 올라갔던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 되시면 한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든 아니면 북덕방 함께 해서 나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읽고 계시는 12가지 인생의 법칙도 많은 간증과 은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디오 동아리 튜닝업 동아리장 윤승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만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4단계로 방역수칙을 격상하였고 청년부도 앞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저희 라디오 동아리도 7월 25일까지 모든 제작 일정을 잠시 멈추고 본편 업로드를 25일 이후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대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번외편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25일 이후 저희는 튜닝업 시즌2 3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개인 위생, 방역 철저히 하셔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귀한 준디 그리고 저는 북덕방의 동아리장이자 DJ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준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북덕방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동아리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덕방이라는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책을 읽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준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보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하루는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나눔. 비록 양심이 찔려서 아파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책 한 권의 기적! 책을 통한 양식을 잘 먹고 소화해내어 비옥한 토양이 되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책을 가까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북덕방 동아리장 저 영디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 다양한 사연들을 라디오팀 윤승희 자매, 장민성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구성 작가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라디오 영상의 댓글로도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튜닝업! 하나님께로 튜닝업! 월요일엔 강청 라디오 튜닝업! Your life to God!